싱크탱크가 뭘까요? 생각하는 탱크인가? 오늘은 미국의 띵크탱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우리가 뉴스라든지 언론을 보면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이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기관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CSIS의 빅터 차 교수라든지 랜드의 브루스 베넷 박사, 헤리티지의 브루스 클링어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CSIS, 랜드, 또 헤리티지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띵크탱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띵크탱크가 없지는 않은데요. 유독 미국에는 띵크탱크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왜 이렇게 띵크탱크가 많을까? 먼저 이 띵크탱크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설에 의하면 1900년대 중반쯤에 뇌라든지 머리들을 두고 약간 농담조로 띵크탱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사고 능력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의미가 좀 바뀌었죠. 군사 작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고 혹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비밀 장소를 두고 띵크탱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1960년대부터 띵크탱크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 혹은 정책을 연구하는 곳 이런 곳들을 두고 띵크탱크라고 부르게 된 거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는 해마다 이 띵크탱크의 리스트와 랭킹을 매기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의 띵크탱크가 11,000개가 넘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90% 이상이 1951년 이후, 그러니까 냉전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11,175개의 띵크탱크 중에서 약 47%가 북미 그리고 유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편중 현상이 정말 심한데요. 미국에만 2,203개의 띵크탱크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물론 띵크탱크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띵크탱크는 민간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국책연구소의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는 왜 이렇게 많은 띵크탱크가 생기게 된 것일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미국의 정치 사회 제도가 약간은 띵크탱크가 많이 생겨나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방정부, 주정부가 따로 있고요. 또 연방의회, 그리고 주의회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연방의회도 그렇고 주의회도 그렇고 상원과 하원, 이렇게 양원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진보 운동이라고 해서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고요.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불평등이라든지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했고 따라서 부정부패도 엄청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겨난 띵크탱크가 1910년 철광아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75세 생일을 기념을 해서 만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의 띵크탱크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루킹스 인스티튜션도 1916년에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패권국으로 성장한 미국에게 진심으로 외교 안보 전략을 만들어줄 그런 연구소가 많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띵크탱크가 설립이 된 거고 그리고 1970년대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정치 성향이 명확해지는 그런 연구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기부 문화가 발전한 곳이잖아요. 사실 이 띵크탱크 하나를 세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연구를 하고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제반 환경도 마련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띵크탱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곳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낸다든지 순이익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해서 사실은 뭔가 좀 공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내놓는 그런 재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실 정부가 출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다만 미국은
일단 잘 사는 나라고 부자들도 많고 또 이런 곳에 돈을 투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민간 띵크탱크의 재정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네기도 그렇지만은 브루킹스 연구소도 처음에 설립이 될 때 로버트 브루킹스라는 사업가이자 재상가가 사재를 출연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헤리티지 같은 경우도 맥주 회사인 쿠얼스의 소유주인 조셉 쿠얼스가 자신의 재산을 투척을 하면서 설립이 되었던 거고요. 이렇게 미국에 띵크탱크가 많다 보니까 워싱턴 DC에는 아예 띵크탱크 거리가 있어요. 띵크탱크 로우라고 불리는데요. 매사추세츠 애비뉴 노스 웨스트 이쪽에 브루킹스라든지 AEI,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CSIS 등이 쭉 모여 있죠. 이렇게 많은 띵크탱크들 그래도 조금씩은 정치적인 성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진 띵크탱크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띵크탱크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물론 띵크탱크 중에서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 곳이다 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기서 일하는 사람이면 보수야. 저기서 일하는 사람은 진보야.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먼저 세계 최고의 띵크탱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이곳은 약간은 중도 진보 성향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국제협력 그리고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조금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그야말로 초당적이고 또 이념을 탈피해서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띵크탱크가 하나 있죠. 1946년 설립된 랜드입니다. 랜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이용을 했었던 엔지니어라든지 과학자들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붙들어 놓고 연구를 하라고 하게끔 만든 프로젝트 랜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랜드라는 이름의 자체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국방 관련해서 출범을 했던지라 군사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기술과 접목된 안보 정책이라든지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량적인 분석을 내놓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서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안보 쪽을 취급하고 있고 또 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론과 인터뷰를 자주 하는 브루스 베넷 박사가 이 랜드에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였었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여기에 모티브를 주었다라고 알려진 허만 칸 박사가 이곳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빅터 차 교수가 있는 CSIS가 있죠. 사실 CSIS가 워낙에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로 좀 비당파적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라든지 안보 전문가들도 있고 군사 전문가들도 있고 그리고 테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정책 보고서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와 달리 정말 강력한 정치 성향을 가진 연구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헤리티지 재단이죠.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보수 띵크탱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유로운 기업활동, 작은 정부, 강한 국방 등을 내세우고 있는 곳이죠. 헤리티지의 출범 과정을 보면은 미국 사회의 어떤 이념의 변화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970년대 초 신좌파 바람에 반발한 보수운동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헤리티지 재단 출발 계기를 이야기할 때 이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1971년 연방 대법원 판사로 곧 임명이 된 루이스 파월 주니어가 비밀 각서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요. 그 제목이 Attack on American Free Enterprise System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사회 전반에 이 좌파의 기운이 범람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대학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사회 전반에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을 제약을 하고 그리고 좌파적인 신념을 퍼뜨리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보수가 이에 조직적으로 맞서야 되고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출발한 것이 헤리티지 재단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1930년대 이후에 뉴딜 정책이 출발을 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생각하지 못했었던 큰 정부, 사회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었던 거예요. 1970년대 초라면은 사실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화당의 보수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조차도 이전에 이렇게 만들어 온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찐 보수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는 보수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대통령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헤리티지는 그야말로 보수 정책의 산실이 됩니다. 그리고 Mandate for Leadership 이라는 정책 강령을 1981년에 발간을 하게 되죠.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거를 본인 내각 관료들한테 나눠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4년 동안 레이건 대통령의 첫 임기를 평가를 해보면 그 당시 이 책자에 담겨 있었던 내용의 60%가 수행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뿐 아니라 1994년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도록 이끌었었던 뉴트 깅그리치 의장의 공약이었던 Contract with America에도 헤리티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시끌벅적했었던 프로젝트 2025가 있죠. 같은 보수 성향이지만 결이 좀 다른 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로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미국 기업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네오콘 연구소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인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네오콘의 아버지다 라고 불리는 어빙 크리스톨도 이곳에서 시니어 펠로우로 일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리차드 폴 월퍼위츠, 존 볼튼 같은 인사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네오콘식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죠. 그래서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민주당 성향을 가진 띵크탱크는 없냐?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미국 진보센터라는 곳이죠. 2003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존 포데스타가 설립한 곳입니다. 뭐랄까요? 헤리티지와 AEI의 어떤 상대, 카운터파트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3년에 설립을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죠. 워낙에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현재는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 진보 띵크탱크로는 거의 최대 규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 때에도 많은 인물들이 내각으로 차출되어 간 적이 있죠. 그런데 요새 가장 눈에 띄는 띵크탱크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 설립이 된 정말 신생 띵크탱크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를 추구하고 홍보하는 그런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 연이 있거나 혹은 거기에 참가를 했었던 인물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2기 내각에도 이곳 출신들이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린다 맥만 교육부 장관이 있고요. CIA 국장인 래트클리프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피즘을 가장 잘 구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예전에는 순수한 정책 연구라든지 그래서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끌어져 왔었던 게 띵크탱크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띵크탱크 인사들이 나와서 한국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특정 띵크탱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띈다라고 볼 수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언론이나 인터뷰 같은 데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여기 소속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더 빨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